실내도 정말 좋아진 게 확인이 되는데, 좀 만족해도 좋을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또 시장의 반응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파워트레인은 그래도 일부 바뀌었습니다. 저는 조금 망설여질 것 같아요. 네, 기아 니로 지금 실물을 확인하러 왔습니다. 가장 많이 보실 것 같은 화이트 펄부터 한번 확인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색상은 따로따로 다 준비가 되어 있는데, 오늘 올리브랑 화이트 펄, 그 다음에 미네랄 블루로 나눠져 있는 걸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미 서울 모빌리티 쇼에서 공개가 됐던 터라 크게 새롭지는 않으시겠지만, 그래도 확실히 전에 비하면 정말 잘생긴 것도 사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심장박도 형성했다는 헤드라이트 디자인과 함께 타이거 페이스라는 새로운 디자인이 적용이 되어 있어서 좀 더 낮고 넓게 와이드해진 느낌이 듭니다. 전에 니로는 조금 망둥어라는 뚱뚱해 보이는 느낌이 있었다면 그 점에서 달라진 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블랙 클레이딩이라고 해서 블랙 하이기로시를 통한 부분들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드에 보시면 블랙 하이그로시로 포인트를 주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디자인적으로는 블랙 하이그로시, 또 화이트랑 이 투톤이랑 굉장히 어울리는데, 실제 운행하다 보면 플라스틱과 다르게 엄청난 스크래치가 많이 생길 것 같은데, 스월 마크나 이런 것들을 관리하기엔 조금 까다롭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도 위에까지 또 블랙 하이그로시로 잘 마감이 되어 있어서 A필러부터 그다음 플라스틱, 에어컨 터널까지 일체감은 굉장히 좋은 편이고요. 그 다음에 C필러 가니쉬, 컬러 가니쉬는 호불호가 갈릴 수도 있겠지만 니로만의 독특한 외관과 차별화된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에어컨 터널이 그 공력까지 신경을 쓴 부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을 통해서 공기가 빠져나와서 디자인과 공력 성능까지 잡았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후면부 디자인입니다. 후면부는 LED 리어 램프를 통해서 좀 더 미래지향적인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렁크 라인도 은근히 각이져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단단한 느낌도 들어요. 그냥 단순하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의외로 여러 가지 라인으로 되어 있고요. 방향 지시등이나 후방 지시등은 아래쪽에 들어가 있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궁금하신 트렁크 공간이고요. 전에 비하면 한 15리터 정도 늘어났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런지 전에도 꽤나 실용성이 좋았는데, 그런 점에서 좀 만족해도 좋을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일단 여기 사이드도 다 파놔가지고요. 공간에 대한 낭비 없이 잘 할 수 있는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트렁크 커버를 제가 한번 들어보면 아래쪽에도 상당한 공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조금 저렴한 느낌이기 때문에 옆에 시트 체결부 같은 폴딩 부분이 노출된 거는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한번 6대4 폴딩으로 누워보면 그래도 풀플랫까지도 가능하게 되어 있는 부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살짝 올라가 있습니다. 풀플랫이라고는 하지만 약간 평탄화는 필요하지 않나 이런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2열 공간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다른 차로 왔는데요. 전에도 니로가 공간적으로 꽤나 만족스러웠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인지 공간적인 아쉬움은 전혀 없어 보입니다. 드러난 휠베이스 길이뿐만 아니라 얇아진 시트가 실제 체감 공간이 더 커진 그런 느낌이 들게 만들어주는 것 같고요. 일단 리클라이닝 등도 지원을 하기 때문에 실내 공간에 대해서는 만족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실내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베젤이 굉장히 크네요. 그래서 10.25인치인데 생각보다 화면이 이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베젤이 공간이 굉장히 많이 비어 있어서 이 체감 화면이 왜 이렇게 작지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지금 저도 조금 실제로 보니까 이 공간이 좀 작아서 좀 당황스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아쉽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그래도 앰비언트 라이트나 이런 부분들은 좀 새롭게 변신을 했고요. 그 다음에 스티어링 휠도 좀 더 이뻐진 느낌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디자인은 확실히 더 이뻐진 거, 그 다음에 상품성이 강화된 거는 느껴지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익숙해졌죠. 공조장치 전환계도 터치를 통해서 하실 수가 있고요. 다이얼 방식 변속기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시동 버튼 아래로 물리적인 버튼이 빠져 있어서 직접적으로 조작하기엔 충분히 괜찮은 모습입니다. 다이얼 타입 변속기는 상급 모델 대비 확실히 이 변속기는 조금은 가벼운 재질로 되어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 것 같고요. 다음 수납 공간으로는 컵홀더 가변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데, 저처럼 컵홀더를 잘 안 쓰시는 분들은 여기다 지갑이나 이런 거 편하게 놓고 다니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 암레스트 공간까지 활용을 한다면 깊은 공간을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공간은 저라면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것 같고요. 커피 한 잔 저 혼자 조르타는 사람 입장에서는 딱 하나만 쓰면은 좀 더 넓은 공간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는 게
장점일 것 같습니다. 위에 컵홀드하고 나머지 수납 공간이 되니까요. 네, 공간은 뭐 전체적으로 만족스럽고요. 일단 이거는 저희가 추후에 빠르게 시승차가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그때 좀 더 자세하게 리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엔진을 한번 열어봤는데 파워트레인은 그래도 일부 바뀌었습니다. 스마트 스트림 G 엔진으로 기존의 카파 엔진과 다르게 적용되었고요. 에킨스나 다른 그런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이 적용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급 차이가 조금 느껴지는 부분은 고무 몰딩이 여기까지 끊겨 있네요. 더 위로 올라가지 않는 부분 조금 아쉽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래도 놀라운 거는 수동이 아니라 니로급인데도 가스식 쇼건 리프트 쇼버가 들어가 있다는 점은 그래도 꽤 신경 써준 부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건 조금 놀랍다고 생각이 드네요. 전체적으로 아일랜드 후드로 일체감 있게 잘 마무리한 후드 디자인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기아 니로 하이브리드 시승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은 여긴 중간 기착지고요. 저희가 촬영을 하지 않고서 지금 이 기착지에서 돌아갈 때 좀 더 자세히 느껴본 걸 한번 풀어보려고 하거든요. 오늘 뭐 시승 행사는 코스가 조금 제한되어 있긴 했지만 서울 도심과 고속도로, 국도 이렇게 골고루 느껴볼 수가 있어서 나름의 좀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일단 시승 행사장을 나왔고요. 지금은 에코모드, 가장 많이 쓰실 이코모드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출발을 하면서 거의 지금 배터리 위주로 지금 주행을 하는데요. 첫 인상 확실히 하이브리드답게 조용합니다. 굉장히 조용하게 출발할 수 있고요. 일단 저속 구간, 그 다음에 제가 지하 주차장을 출발할 때 올라왔었을 때 그 구간에서는 확실히 조용하게 이렇게 올라오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엔진 예전처럼 쉽게 켜지진 않고요. 저속에서는 충분히 배터리로 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많이 증가된 것 같다는 느낌을 일단 첫 번째로 받는 것 같습니다. 조금은 가속도 해보고 이렇게 고속도 달려보고 이렇게 왔었는데 일단 파워트레인은 크게 바뀌지는 않은 편이지만 그래도 스마트 스트림 G 1.6 엔진으로 변화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연비 자체도 되게 사소해 보일 수도 있지만 1kg 이상 정도 연비가 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래도 확실히 좀 변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파워트레인은 전처럼 똑같이 6단 DCT가 지금 맞물려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노면이 조금 안 좋은 길로 왔는데 그래도 이 차량은 예전에도 그랬지만 배터리 덕분인지 멀티링크가 뒤에 장착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도 승차감이 생각보다 참 좋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의 니로도 승차감은 좋은 편인 것 같습니다. 지금 노면이 굉장히 안 좋거든요. 당연히 진동이나 노면이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잘 걸러주고 들어오는 편입니다. 일단 시트 포지션도 니로가 가장 괜찮은 게요, 세단보다 확실히 높아요. 그렇다고 검중하게 뛰는 느낌이 들지는 않거든요. 이 적당한 시야도 이 차를 구매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확실히 엔진이 가동되면은 전화는 부드럽지만 엔진이 켜지는 거 동작은 잔스러워도 소리는 은근히 들어오는 편이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정숙성이 전에 비하면 좋아진 것 같은 게 바람소리나 풍절음이 전에 비하면 그래도 좀 잘 억제된 듯한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르막길에서도 지금 이코 모드로 가고 있는데 하이브리드 모터와 엔진이 적당히 잘 활용되면서 움직이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파워트레인은 지금 이코 모드, 가장 기본 탓의 이코 모드에서는 크게 부족하지도 않고요. 그렇다고 넉넉하지도 않습니다. 요즘 스포티지 하이브리드나 소렌토 하이브리드에 사용되는 1.6 터보 하이브리드처럼 강력한 느낌은 없습니다. 확실히 마력의 차이도 있는 편이기 때문에 그 차량은 베이스가 1.6 터보고요. 이 차량은 그냥 1.6 스마트 스트림 G 엔진이라서 이미 엔진이나 모터나 좀 차이가 있는 편이죠. 확실히 조금 더 낮은 등급이다라는 건 일단 엔진 출력에서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부족하다는 뜻은 아니고요. 일상에서 충분히 넉넉하지만 확실히 위급 모델에 비하면 출력이 낮은 편이다. 파워트레인의 세대 차이가 느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차 같은 경우에는 회상 제동이 들어갑니다. 네. 패들 시프트 위치에 회생 제동이 들어가는데요. 이 회생 제동은 에코 모드에서는 회생 제동 단계를 조정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스포츠 모드에서는 6단 DCT에 패들 시프트 기어 변속을 하는 두 가지 기능을 담고 있습니다. 우선 지금처럼 항속 주행을 할 때는요, 제가 딱히 회생 제동을 쓰진 않는 편이에요. 회생 제동 같은 경우에는 레벨이 1, 2, 3 그냥 길게 누르면 맥스까지 가는데 레벨 1만 돼도 조금은 더 제동이 걸리고요. 2 정도만 돼도 또 걸리고 3이면은 거의 이렇게 지금 정차할 듯 말 듯 이렇게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처럼 국도라던가 고속도로를 항속할 때는 오히려 이렇게 속도가 주는 게 더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그냥 레벨 맞춰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도심에선 좀 유용하게 제가 탈출할 때 썼던 것 같습니다. 거기서는 제가 오히려 회생제동을 통해서 브레이크를 덜 밟을 수 있더라고요. 도심을 달릴 때 그때 사용하시면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국도 내리막 구간인데 이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회생제동을 쓰면은요, 여러분들 HDC라고 아시나요? 내리막길 주행보조 장비 마냥 속도를 알아서 차가 제한해 주잖아요. 브레이크를 밟지 않아도. 이 회생제동을 3단계까지 오르면 이 내리막길에서 약간 HDC가 걸리는 듯한 약간 그런 비슷한 느낌이 듭니다. 이제 이 기능이 익숙해지면은 일상주행에서 회생제동으로 극한의 발 컨트롤을 통한 연비를 또 패드 시프트에서도 더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코 모드로 갔었을 때 이렇게 일상주행에서 과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고, 그 다음에 이런 엔진과 배터리의 개입 주기도 굉장히 자연스러워져서 일상주행에서는 너무나 지금 만족스럽게 제가 예상한 것만큼 편안하게 주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파워트레인이 크게 바뀌거나 이러진 않은 것 같아서 처음엔 좀 아쉬워했었는데, 굳이 이 차에도 1.6 터보 하이브리드 넣기에는 소렌토부터 스포티지까지 그 다음에 K8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차급을 넣기는 또 쉽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도 운전해보니까 드는 것 같아요. 스티어링 휠의 드라이브 모드 버튼을 누르면 스포츠 모드로 바뀝니다. 그러면은 타코미터가 전에는 파워, 차지 이렇게 하이브리드를 보여줬다면 아예 엔진 회전기가 보이는 타코미터로 변경이 됩니다. 확실히 드라이브 모드를 바꾸면 엔진의 개입도 늘어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패드 시프트를 통해서 변속 느낌도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차량에 맞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전에 니로는 기어 노브를 내려서 S로 치는 그런 방식으로 스포츠 모드를 진입을 했다면, 이번에 편하게 스티어링 휠에 달린 드라이브 모드 버튼을 누르고 패드 시프트를 통한 스포츠 모드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도 전 세대 대비 좀 좋아진 부분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차에는 그린 드라이브라고 해서요, 조금 더 EV, 좀 더 친환경성에 맞게 운행 모드를 바꿔주는 그런 기능이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린 드라이브 2.0이라는 기능이 추가가 됐는데, 지금 제가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났어요. 그러니까 그린 드라이브 모드가 켜집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을 위한 구간이라던가 이런 곳에서 엔진 개입을 적게 해주는 그런 기능이 들어가 있어서 뭐 특별한 기능까지는 아니지만 조금 더 친환경적인 부분을 내가 하고 있다, 이런 정도가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전세대 니로를 제 아반떼 스포츠 계약하는 끝까지도 정말 치열하게 고민했습니다. 결국 제 젊은 나이 때문에 아반떼 스포츠를 선택을 했지만 그만큼 니로가 정말 매력적이었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가족과 함께 다닐 수 있을 정도의 패밀리카로 쓸 수 있는 공간, 그 다음에 뛰어난 연비, 하이브리드의 정숙성, 그런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도 판매량도 되게 많았고 단종 직전까지도 계약 대수가 정말 많이 차 있었고, 근데 다만 아쉬운 건 좀만 더 잘생겼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얘기가 있었죠. D 올류 니로가 등장을 하면서 정말 잘생겨졌습니다. 실내도 정말 좋아진 게 확인이 되는데, 저는 조금 망설여질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다시 산다 그러면 생각보다 가격이 좀 많이 오른 느낌이 듭니다. 워낙 실용적이고 합리적인 소비에 딱 맞는 차량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야, 잘생기까지 했으면 진짜 정말 거의 완벽하듯이 좋았겠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것 같은데, 지금은 가격이 물론 그만큼 기본 사양이 더 추가되어 있다고 하지만 제가 만약 실구매라면은 오히려 윗급이랑 되게 고민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전에 니로였다면 정말 몇 없는 하이브리드 SUV라는 특수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사람들이 오는 장점과 이점이 있었을 텐데요. 하이브리드 SUV가 많아졌죠. 심지어 현대차 브랜드에도 있는 편이고요. 그래서 하이브리드가 보편화되면서 이 니로만 느낄 수 있었던 하이브리드 SUV, 준중 SUV라는 가치가 다른 차에서도 느낄 수 있는 부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 차를 산다면은 가격이 오르면서 스포티지 하이브리드를 자꾸 염두에 둘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차라리 편의 사양을 포기하고 좀 더 넓은 등급의 1.6 터보인 그 부분을 더 고민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저는 들 것 같아요. 물론 이게 기본 사양이 많아져서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실질적인 가격 인상분이 크지 않다고 이렇게 설명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래도 막상 실구매자 입장에서 가격을 구매하려고 견적을 내다 보면 이 차이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저는 좀 아쉬운 것 같은데, 근데 또 시장의 반응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지금 사전 계약이 끝났지만 18,000대 정도? 저의 생각과 그 다음에 간혹 인터넷에 저랑 비슷한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좀 계셨긴 한데, 어쨌거나 시장에서는 이미 올해에 할당된 분량이 거의 팔릴 만큼 지금 엄청난 인기를 구가하고 있습니다. 사전 계약량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결국 시장에서 평가는 합리적인 그런 지금 구성이 되어버린 것 같기도 해요. 심지어 풀옵션의 비중도 높아졌다고도 하고요. 어쨌건 시장에서 그래도 판단은 지금 가격에 대해서 성공적으로 좀 판매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한 명의 소비자로서 아쉽다곤 하지만 판매량으로 증명을 해버렸네요.
다른 참가자분들이 이제 연비 오늘 이벤트가 있어서 했었는데 딱히 신경을 안 쓰시더라도 20km 넘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이 연비의 장점은 그대로 갖고 있고 효율까지 더 높아지지 않았나. 핵심 가치인 실용적인 합리적인 연비는 잘 그래도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오늘 이렇게 시승서로 만나봤고요. 저희 다음번 상세 리뷰와 또 다른 컨텐츠들 많은 기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신다면 새벽부터 움직이는 오늘 같은 저에게 좀 더 힘이 많이 될 것 같으니까요.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요. 혹시나 니로에 대한 궁금한 점 저희가 다음번 2월 초에 시승차 받았을 때 좀 더 확인해 줬으면 좋겠는 점들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시승 전에 컨텐츠 기획을 하면서 많은 참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티의 에디터 김태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